폐업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?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폐업이 일단 사업이 엄청 잘 되고 돈을 잘 버는데 폐업을 하는 경우는 없어서 사업이 부진하거나 이런 경우에 폐업을 하는데, 폐업하면은 그냥 다 세금도 끝난다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,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좀 세금이 좀 고지가 되거나 과세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면 폐업 후에 생각지도 못한 그 세금 폭탄을 맞는 이유가 우선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, 소득세 신고 이런 신고 의무들은 있는데, 이거를 좀 간과하고 있다가 폐업하면 그냥 다 끝나는 줄 알고 세금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거기에 대한 이제 부가가치세가 신고를 안 하면은 또 가산세까지 붙어서 고지가 나올 수 있고,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한참 있다가 또 까먹고 있을 때쯤 다음 연도에 소득세 고지가 추가로 또 나와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,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맞을 수 있다,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좀 폐업이 마음이 아프고 좀 속상하더라도 폐업 신고나 어떤 부가세 신고, 소득세 신고 이런 각종 신고들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놨다가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폐업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폐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면은 가장 먼저 폐업 신고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. 폐업은 이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민원실에서 이제 수기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, 그게 아니면은 이제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서 이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폐업 신고는 가능합니다. 폐업 신고는 간단한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폐업일인데요. 폐업일이 지난 다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고 발급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니까 받을 거나 발행해야 될 게 있다면은 폐업일 전에 다 정리를 해 놓고 폐업일을 정해서 폐업 신고를 하는 게 그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폐업을 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하면 되고요. 만약에 폐업일이 상반기다 하면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세 매출 매입 내역을 신고하면 되고, 하반기다 하면은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, 부가치세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이, 오히려 매출이 없거나 좀 더 적어서 부가치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간혹 가다가 이제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해서 그 전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은 물건이나 건물, 구축물 같은 게 있었다면은 경과된 기간에 따라서 폐업일에 내가 나한테 공급을 했다 이렇게 간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폐업을 했으면은 만약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게 있었다면은 폐업일까지 해서 인건비를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, 원처세 신고랑 나중에 지급 명세서라고 총 이제 급여 지급한 거 부분을 신고를 해야지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인건비 신고를 마무리를 해놓고, 그리고 이제 4대 보험을 가입된 직원이 있었다면은 4대 보험 이제 상실 신고랑 사업장 탈퇴 신고까지 해야지 추가로 계속 가입이 돼서 부과가 되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하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가장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. 왜냐면은 부가치세는 폐업하고 바로 이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니까 폐업하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, 소득세 같은 경우는 폐업이랑 상관없이 그냥 전년도 1년치에 대한 세금 신고를 그 다음에 5월 달에 하니까 그 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무신고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래서 그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되고,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을 하고 폐업을 한 다음에 다른 데 어디 취직을 해서 또 근로소득이 있었다 이러면은 그 앞에서 사업했었던 그때 소득과 이제 근로소득, 발생된 근로소득을 합쳐서 1년치를 함께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또 하나는 보통 폐업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인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. 그래서 폐업일까지 사업을 한 거에서 만약에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소득세는 발생 안 될 수 있는데, 그 손실을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해두면은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을 하든지 소득이 발생됐을 때 손실난 그 금액을 차감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서 손해더라도 꼭 신고를 해두면은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,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15년까지 2월이 되니까 그래도 이 손실금이 그만큼
이익에서 차감이 된다고 보면 돼서 손실 신고를 하는 게 따로 있나요? 똑같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, 그러니까 손실이 난 게 내 매출이 있고 내 매입이 있는데, 매입이 더 큰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기입이 돼서 이익이 마이너스로 이제 신고하는 게,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. 폐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원스톱 폐업 지원 서비스라고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, 네이버에다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검색하면은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, 신청 자격은 폐업 예정이거나 뭐 폐업을 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제 그런 지원들을 해줍니다. 그 지원해주는 내용은 사업 정리 컨설팅이라고 해서 재기할 수 있는 전략이나 뭐 세무, 부동산, 그다음에 뭐 심리, 그런 직무, 직능,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 정리 컨설팅이라는 법률 자문이나 채무 조정이 있고, 그 다음에 점포 철거 지원, 점포를 이제 철거하거나 이런 데 드는 비용이 있다면은 그 일부 좀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있고요. 총 4가지 정도로 나뉘는데, 여기서 본인이 지원받고자 하는 거를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폐업하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런 지원 내용이 있으니까 해당되신다면은 이렇게 알아보셔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원도 받고 재기할 수 있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.